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전직 경주마이자 지금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마스코트인 말 간두루와의 인터뷰 발췌문인데요. 이걸 통해 하체 정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말의 시선으로 하체 정렬을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주제 같으면서도 사실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기 쉬운데 네발동물의 지혜를 빌려본다는 게 신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명확합니다. 간두루의 경험을 빌려서 하체 정렬의 핵심 원리가 뭔가, 또 이게 말과 사람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결국 당신의 움직임과 건강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과연 우리가 동물의 지혜에서 뭘 얻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간두루가 말하는 하체 정렬이란 게 뭘까요? 간두루가 이걸 악기 조율에 비유했어요. 악기 조율이요? 네. 그러니까 온몸이 조화롭게 반응하려면 아주 작은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자세를 똑바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군요. 그렇죠. 발이나 발굽에서 시작된 힘이 있잖아요. 그게 다리 관절, 고관절, 척추까지 쭉 왜곡 없이 전달되는 그 흐름, 그 자체를 정렬로 보는 거예요. 흐름이요? 네. 이건 뭐 말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거죠. 와, 악기 조율이라니. 진짜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간두루가 짚은 부분이 사람들은 보통 코어 운동이나 뭐 근력 키우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네, 맞아요. 정작 이 조율의 시작점, 그러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이 제대로 딱 맞춰져 있는지 그 기본은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네,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요. 이게 마치 기초공사 같은 건데 그게 부실하면 아무리 위에 좋은 걸 쌓아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간두루 자신의 경험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 경주마 은퇴하고 나서 왼쪽 뒷다리, 그러니까 비절이라고 말의 발목 뒤쪽 관절이거든요. 거기에 약간 약점이 있었는데 아, 비절이요? 네, 그걸 보상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앞다리에 체중을 확 실어버리는 거죠. 그런 불균형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약한 게 실은 몸 전체의 정렬이 틀어져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운동사슬, 그리고 보상작용의 아주 생생한 예신 거죠. 발목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가 무릎, 고관절, 심지어 허리까지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간두루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약한 다리만 강화한 게 아니었어요. 발굽 위치부터 딱 잡고 체중을 세 군데로 고르게 나누는 훈련, 그리고 좀 굳어있던 고관절의 가동 범위, 이걸 회복시키는 재활에 집중했다고 해요. 아주 근본적으로 접근한 거죠. 발굽 위치랑 체중 분산이라 이게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싹 무너지는 거 발구스라고 하잖아요. 네, 발구스니.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고관절 기능 문제랑 연결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냥 무릎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간두루가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움직임의 시작은 발 혹은 발굽, 즉 지지 기반이라는 거예요. 지지 기반. 네, 우리가 두 발로 서든 말이 네 발로 서든 땅이랑 만나는 그 지점에서 안정성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기본 원리예요. 말 같은 경우는 발굽을 보호하는 편자, 뭐 말하자면 말신발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조금만 잘못 맞춰져도 발굽이 불균형해지고 그게 무릎이나 등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자세를 다 무너뜨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정말 사람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거나 신발 잘못 신었을 때 겪는 문제랑 너무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간두루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이 땅을 지금 어떻게 딛고 있는지, 체중이 어디 실리는지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네, 근데 말은 거의 생존 본능 수준에서 발굽으로 체중을 지지하는 세 개의 주요 지점, 이걸 발굽 삼각대라고 표현하던데, 발굽 삼각대요? 네, 발굽 앞쪽 끝하고 뒤꿈치 양쪽, 이 세 지점으로 땅을 계속 감지하고 있다는 거죠. 와, 세 지점. 그럼 이 삼각대에 체중이 고르게 안 실리면요?
간두로가 말로는 편자가 막 이상하게 닳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발목 관절, 그러니까 구절이 틀어지고 그 영향이 쭉 올라가서 결국 골반까지 틀어지게 된다고 했어요. 골반 비대침까지요? 네, 이게 우리 발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심코 발 바깥쪽에 체중을 많이 싣는 버릇이 있다. 네. 그럼 이게 종아리뼈를 회전시키고 결국 무릎이랑 고관절의 정상적인 정렬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발의 습관이 상체 불균형이랑 통증까지 이어지는 뭐랄까 전형적인 운동사슬의 문제인 거예요. 야, 지지 기반인 발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군요. 그럼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운동사슬의 또 다른 핵심, 고관절 얘기를 좀 해보죠. 간두루가 말 고관절은 사람처럼 막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진 않지만 움직임의 질에는 아주 결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고관절이 만약 뻣뻣하게 굳거나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럼 단순히 뭐 움직이는 범위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땅을 박차고 나아가는 그 강한 추진력,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추진력 자체를요? 네. 간두루는 재활하면서 마치 잠자고 있던 고관절을 다시 깨우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재활 때 코치 캐롤라인의 역할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필라테스 원리 있잖아요. 안정성 속의 가동성, 몸의 중심 코어에서 시작하는 움직임. 이걸 말한테 적용했다는 게 네, 그쵸. 근데 이게 단순히 말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움직임에서도 고관절이 안정적으로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동시에 또 필요한 만큼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힘 전달이 제대로 되거든요. 효율적으로요? 네. 안정성과 가동성, 둘 다 중요한 거죠. 그 기수와 말의 관계 비유도 재밌었어요. 기수 골반이나 다리 정렬이 틀어져서 뻣뻣하면 말이 꼭 죽은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불안하게 움직인다고요. 맞아요. 근데 기수가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딱 정렬돼 있으면 말 그대로 파트너처럼 같이 호흡하면서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달리기나 다른 운동할 때 왜 발목, 무릎, 고관절 정렬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안쪽으로 확 꺾이는 관회전 상태 있잖아요. 네, 발목이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에너지 소모가 엄청 크고요.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무릎, 고관절, 심지어 허리 부상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죠. 운동 효율은 뭐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렇게 좀 무너진 정렬을 다시 찾고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감각,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깨우려면 간두루는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간두루가 효과를 봤다고 한 운동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후진, 뒤로 걷는 거예요. 후진이요? 그냥 뒤로 걷는 거예요? 네. 근데 똑바로 뒤로 걸으려면 골반이랑 뒷다리 전체 정렬이랑 협응이 진짜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단순해도 아주 정교한 정렬 훈련이 된다고 해요. 와, 의외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보행 정지, 보행 전환 연습.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걷고. 이걸 반복하면서 움직임이랑 안정 상태 사이 전환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 전체 연결성이랑 균형 감각을 키우는 거죠. 아, 그것도 일리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재밌는데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의 운동이에요. 우리가 왜 밸런스 쿠션 같은 거 위에서 운동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비슷하게 약간 흔들리는 바닥에 발급을 올려놓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발끝부터 고관절까지 이어지는 하체 신경망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좌우 대칭성도 개선하는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유수용성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도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어떤 자세인지 아는 그 감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프로프로셉션, 말은 이게 본능적으로 엄청 발달했는데 부상이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간두루는 재활로 이걸 다시 예민하게 조율한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간두루가 인간과의 차이점도 하나 지적하는데 이게 또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죠? 인간은 종종 몸이 실제로 보내는 감각 신호보다는 머릿속 생각이나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에 의존해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머리로만 하려는 경향? 네. 하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내 발이 땅을 어떻게 딛고 있는지, 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 지지점을 제대로 못 느끼면 몸은 불안정하니까 이걸 보상하려고 불필요한 근육에 힘을 꽉 주거나 자세를 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렬이 깨지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결국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어쩌면 이게 모든 정렬 회복의 첫걸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정렬이 계속 안 좋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병리학적인 측면에서요. 간두루가 말한테 흔한 질환들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들었죠. 대표적으로 구절, 그러니까 발목 관절 근처에 있는 현수인대 손상을 얘기했어요. 이게 주로 발굽 착지가 좀 불균형하거나 잘못된 편자 때문에 관절이 너무 많이 펴지면서 신선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아, 과신전 때문에? 네. 그리고 골반이 비대칭이거나 틀어진 게 만성적인 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등통증도요? 네. 특히 마장마술 같이 좀 특수한 움직임을 많이 하는 말들은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있다고 했어요. 고관절 정렬이 잘못된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보상작용으로 내전근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이게 사람한테 나타나는 문제들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뭐 이유 없이 엉덩이 옆쪽 근육, 중둔근이나 허벅지 바깥쪽 대퇴근막장근에 염증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건형 같은 거요. 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골반이 기울어져 있거나 발 아치 모양이 이상하거나 걷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통증은 여기에 있는데 원인은 저기 발이나 골반에 있는 거죠. 맞아요. 통증 부위랑 문제 진짜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군요. 역시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정렬 얘기할 때 항상 골반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간두루가 골반을 바로 세운다는 게 말한테는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했잖아요. 네. 사람이 뭐 골반 앞으로 기울여 뒤로 기울여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거라면 좀 다르다고요. 네, 그 설명이 아주 통찰력 있었어요. 말한테 골반이 바로 선다는 건 어떤 특정 각도를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몸 전체의 균형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가깝다는 거예요. 결과요? 네. 그러니까 뒷다리가 적절한 간격이란 각도로 땅을 딱 딛고 배 깊은 곳 근육들이 안정적으로 수축하고 갈비뼈가 살짝 닫히듯이 안정되고 그 결과로 체중이 고관절 위에 자연스럽게 딱 실리는 상태. 이게 바로 기능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때 저절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몸이 제 기능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태군요. 그렇죠. 결국 몸의 중심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어가 안정적으로 딱 받쳐줘야만 올바른 골반 정렬, 나아가 척추 정렬까지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원리를 말의 움직임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간두루가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였죠? 그냥 동작 모양만 흉내내거나 해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 동작을 하는 동안 당신 몸의 정렬 상태가 어떤지, 발은 땅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고관절은 자유로운지 그걸 느껴봐라.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느껴봐라. 네, 필라테스 같은 운동의 진짜 의미는 그냥 근육 키우는 걸 넘어서 내 몸의 깊은 정렬 감각을 탐구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발, 무릎, 고관절이 계속 보내는 그 미세한 신호들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네요. 아까 그 기수와 말 비유처럼 정렬이라는 게 단순히 자세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 그리고 소통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간두루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하체 정렬이라는 게 그냥 뻣뻣하게 굳어있는 어떤 고정된 자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오히려 발과 땅이 만나는 방식, 관절들의 유기적인 움직임, 심지어 호흡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역동적인 보이지 않는 춤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춤이야말로 모든 건강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의 바탕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춤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원리가 무슨 특별한 운동선수나 비싼 경주마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매일 걷고 서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생명의 원리라는 점도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몸이 자연스러운 정렬을 되찾을 때 불필요한 긴장이나 에너지 소모는 줄어들 거예요. 움직임은 훨씬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변하고 부상 위험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임 자체가 주는 그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간두루 표현을 빌리자면 정렬은 곧 움직임의 자유이자 살아있음의 존엄성인 거죠. 움직임의 자유, 살아있음의 존엄성이라.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 간두루와의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하체 정렬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간두루가 남긴 질문 하나를 당신께 던져볼까 합니다. 네, 간두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발이 닿는 곳에서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발이 닿는 것에서 여정이 시작된다. 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두 발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감각으로 땅을 딛고 있나요? 당신의 발, 그 시작점이 당신의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과 자세, 더 나아가 삶의 에너지와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